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새해 복은 많이들 받으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2024년이니까 저도 본격적으로 달려봐야죠.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사다리를 하나 더 만들었고 이제 이 틈새를 막아서 수납장에 벽체를 만들 차례입니다. 틈새를 막을 재료는 9mm 합판이죠. 자투리를 소진해보려고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실패했고요. 막아야 할 가로축 길이는 33cm지만 여분에 들어가도록 더 길게 재단해야 합니다. 좌우축 여분도 생각보다 깊게 파야 하는데요. 약 4mm 정도씩 파주는 게 좋죠. 왜냐? 일단 칸막이판이 한쪽으로만 깊이 푹 들어가 버리면 반대쪽이 덜렁덜렁 틈이 보일 수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사방이 막힐 수 있도록 반대쪽도 약간이나마 들어가 있게 재단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좌측 4mm, 우측 4mm, 총 8mm 여분을 넣었다 하더라도 한쪽은 다 막혀서 0이 되고 반대쪽은 2mm는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니 8mm를 파내봤자 발생하는 여분이 2mm밖에 안 되는 거죠. 세상 허탈해지는 작업인데 그렇다고 각각 5mm씩 10mm를 파내봐도 발생하는 여분은 3mm밖에 안 됩니다. 무한정 파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그만큼 칸막이판은 1mm 차이로 양품도 됐다가 불량품도 됐다가 아주 미세합니다. 이게 뭐 잘 잘랐다고 누가 알아주는 파트도 아니고 잘못 자르면 바로 자재 버리거나 욕만 먹게 되는 파트다 보니까 리스크가 크죠. 저는 9mm 합판으로 넣을 건데요. 이 합판은 건설 현장에서 온갖 부목으로 잘리거나 실내 벽체에 힘을 받아줘야 하는 부위, 그러니까 벽걸이 TV를 박아 놓을 곳이나 벽장이나 거울, 액자 같은 걸 매달게 될 위치에 석고보드보다 앞서서 매립되는 녀석입니다. 공사판 현장에서 먹고 잘 경우 임시로 대충 만드는 신발장, 옷걸이, 칸막이, 창문자리 덮개 뭐 그런 데나 쓰지 이걸로 가구를 만들진 않거든요. 나뭇결도 안 이쁘니까 이 영상 보시고 만들어 보실 분들은 6mm 오동나무나 자작나무 합판을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뭇결이 아주 구리죠. 끼워 들어갈 운명인 녀석이니까 넣기 좋게 사방을 샌딩해줍니다. 뭐 이런 식이죠. 전체적으로 사방을 깎아내주면서 표면도 어느 정도 정리해줍니다. 건축자재로 나오는 목재들은 아무래도 가구용 자재에 비해서 품질이 안 좋아요.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서 좋긴 한데 맨손으로 작업할 수준이 못 됩니다. 고슴도치 되기 싫으면 샌딩해주는 게 좋죠. 다이소에서 파는 수성 페인트입니다. 그냥 1리터 주지. 아무튼 겁나게 흔들어주면 되고요. 역시나 다이소에서 파는 롤러와 다이소에서 파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뭐 트레이? 요거 좋더라고요. 1000원짜리인데 이거저거 정리하기도 좋고 이런 페인트나 니스 작업하기도 좋습니다. 남은 페인트가 굳으면 스크래퍼로 쿵쿵 찢고 긁어내서 몇 번이고 재사용이 가능하죠. 어중간한 페인트용 팔레트보다는 이 이름 모를 트레이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페인트를 가구의 바깥쪽을 향하게 될 부분에만 적당히 발라주죠. 적당히라고 하면은 나뭇결 사이사이로 베어들 정도면 됩니다. 베어든 페인트만 쓰고 바깥쪽에 발라진 페인트는 깎아낼 거라서 너무 두텁게 바르면 샌딩 시간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바르면 됩니다. 적당히. 표면을 샌딩해서 나뭇결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이 기법의 이름은 도통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저는 페인트를 칠했지만 회반죽을 발라도 되고 석고를 발라도 되고 뭐가 됐든 나뭇결을 드러내면서 안에 박혀서 안 떨어지는 재료를 쓰시면 되고요. 색상도 자유롭게 도전해볼 수 있는 각자 개성 있는 가구를 만들어볼 여지가 큰 방법입니다. 150에서 200방 사이 샌딩으로 나뭇결을 충분히 드러낸 뒤에 400방으로 마무리 샌딩해주면 간단히 완성되죠. 뭐 그냥 호박에 줄 왕창 그어놓은 수준이네요. 이게 역시 원판 불변의 법칙인가? 색감도 맞춰주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더해주기 위해서 또 구워줍니다. 싼 자재를 쓰면서 퀄리티를 올리려면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색감을 올려줬고요. 얇게 저면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데는 조금만 오래 태우면 홀라당 숱이 되는 수가 있다 보니까 은근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한 하루 정도? 이제 본드를 발라서 주먹장을 다 결속시켜주죠. 칸막이판을 끼워야 하니까 다 막으면 안 되고 그보다는 직각을 미리 잡아가면서 가로대를 연결해야 하죠. 그 틈에 칸막이판을 하나씩 넣고 여기서 굳이 막 조심조심 해가면서 칸막이판에 본드가 안 묻게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아마 뭘 해도 조금은 묻게 될 거거든요. 한쪽 정도는 약간의 본드가 묻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드를 돌려버리는 짓만 안 하면 되죠.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기둥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피스 하나 안 박는 주먹장 가구니까 클램프로 꽉꽉 물려서 정확히 굳혀주는 게 좋죠.
1시간이면 충분히 마르지만 하루를 말려줬습니다. 이 위에 전체적으로 투명 페인트나 니스 계통을 칠해서 마감하죠. 오일은 안 돼요. 굳이 오일을 바르겠다면 기둥목에만 발라야 하고 칸막이판은 따로 투명 페인트나 니스로 마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수납장의 좌우 벽체가 완성됐습니다. 설날도 끼고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죠.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이 두 판을 연결하는 건 피스를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주먹장을 깎고 싶지만 뭐 매번 이런 식이죠. 아, 가운데는 왜 뚫었느냐. 완성되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보여드린 이름 모를 이 기법 아직 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면서도 만족도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